여러분, 지금 제 목소리 들리시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오늘 주제는 여러분 기분을 아주 잡치게 만들 겁니다. 하지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평생 이래도 서울에 등기 한번 못 치는지, 그 적나라 한 이유를요. 자, 뉴스 보셨습니까? 수도권 외국인 주택 보유가 드디어 10만 호를 돌파했습니다. 10만 호요. 감이 안 오시죠? 신도시 하나가 통째로 외국인 손에 넘어갔다는 소리입니다. 대한민국 땅인데 주인은 따로 있어요. 여러분은 그들에게 월세 바치는 소장농으로 전락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추악한 실태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통계는 거짓말을 안 하죠. 국토교통부 발표를 보면요.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이 전국적으로 9만 호를 넘어 10만 호를 향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중 73%가 어디냐? 바로 여러분이 피눈물 흘리며 입성하고 싶어하는 서울, 경기, 인천, 즉 수도권입니다. 자, 여기서 화가 나는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이들이 집을 사는 속도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영끌에서 대출이자에 허덕일 때 이들은 쇼핑하듯이 쇼핑카트에 서울 아파트를 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욕할 대상, 명확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단순히 한국이 좋아서 살러 온 외국인들이 아닙니다. 한국 부동산을 안전자산이라 부르며 투기판으로 만든 해외 투기 세력, 그리고 그들을 돕는 탐욕스러운 중개업자들입니다. 특히 국적만 바꾼 채 들어와 온갖 규제를 피해가는 검은 머리 외국인들. 이들이야말로 우리 청년들의 꿈을 짓밟는 진짜 주범입니다. 자,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봅시다. 경기도 판교에서 직장 생활하는 30대 A씨가 있습니다. 10년 동안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사고 싶은 거 안 사고 3억을 모았습니다. 이제 대출 좀 받아서 내 집 마련해버렸는데 갑자기 정부가 대출 규제를 때립니다. LTV, DSR, 숨도 못 쉬게 조여오죠. 그런데 그때 정체불명의 외국인이 나타나 A씨가 찜해둔 아파트를 올 현금으로 사버립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게 바로 역차별의 핵심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국내 은행에서 대출 한 푼 더 받으려고 소득 증빙하고 비굴하게 굴어야 하는데 외국인들은 자국은행에서 저리로 돈을 빌려옵니다. 한국의 대출 규제? 그들에겐 남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외국 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한국 아파트를 사는데 우리 정부는 손을 못 댑니다. 이게 공정입니까? 이게 나랍니까? 더 가관인 건 뭔지 아세요? 일부 탐욕스러운 부동산 중개업소들입니다. 외국인 큰손 하나 잡으면 수수료가 몇 배니까 아예 외국인 전용 매물을 따로 관리합니다. 이 단지는 외국인들이 선호해서 앞으로 더 오를 겁니다. 라며 가격을 담합하고 부풀립니다. 결국 그 거품은 고스란히 그 동네 살고 싶어하는 우리 서민들이 뒤집어 쓰는 겁니다. 커뮤니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윗집에 중국인 가족이 이사 왔는데 밤마다 소음이 장난 아니다. 관리비도 안 내고 버티는데 말이 안 통해서 미치겠다. 같은 글들이 수두룩합니다. 단순히 집을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들어오면서 기존의 공동체 질서가 파괴되고 있다는 게 진짜 무서운 점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자유시장 경제라는 헛소리만 늘어놓고 있죠. 심지어 이들은 여기 살지도 않습니다. 10만 호 중 상당수가 임대용이거나 아예 비워둔 채 시세 차익만 노리는 투기용입니다. 실거주 의무, 우리 국민들에겐 칼같이 적용하면서 외국인들에겐 확인조차 제대로 안 합니다. 그들이 시세 조작해서 수억 벌고 나갈 때 여러분은 그들이 올려놓은 전세금 감당 못해서 경기도 외곽으로 밀려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달 피땀 흘려번 돈으로 내는 월세, 그거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상당 부분이 해외에 있는 집주인 통장으로 꽂힙니다. 대한민국 경제 선순환이 아니라 국부 유출이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할수록 외국인 건물주들 배만 불려주는 구조, 이거 정상 아닙니까?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박탈감이죠. 2040 세대가 왜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게임의 룰이 불공평한데 누가 이 판에 끼고 싶겠어요? 외국인들은 갭 투자로 수십 채씩 쓸어 담는데 우리는 청약 통장 하나 붙잡고 십수년을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꿈꾸던 대한민국입니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 불거진 전세 사기 이슈, 거기에도 외국인 집주인들이 껴 있습니다. 보증금 잔뜩 받아챙기고 자기 나라로 도망가 버리면 우리 경찰이 가서 잡아옵니까? 못 잡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청년들이 떠안고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만 되새기게 되죠.
아주 뻔뻔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도를 보세요. 이들이 사는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강남 3구, 마포, 용산, 성수. 소위 말하는 대장주 아파트들입니다. 왜냐고요? 나중에 팔기 쉽고 돈이 되니까요. 우리 국민들은 평생 꿈도 못 꿀 입지를 그들은 자본의 힘으로 가볍게 선점합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비싼 값에 되팔죠. 우리는 그들의 설거지 부대가 아닙니까? 제가 진짜 화가 나는 건 이 지점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합니까?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엄청난 취득세를 물리거나 아예 금지해버립니다.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상호주의 원칙도 제대로 안 지킵니다. 우리 국민은 그 나라 땅 못 사는데 그들은 우리 땅을 마음껏 유린합니다. 정치인들, 표 개선하느라 바빠서 이 시급한 문제는 뒷전이죠. 현장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어느 중개업자가 취중 진담으로 그러더군요. 외국인 손님이 제일 편해요. 깎지도 않고 현금으로 빡 쏴지니까요. 한국 사람들처럼 이것저것 따지는 사람보다 훨씬 낫죠. 이게 현장의 분위기입니다. 자국민은 진상 취급받고 외국인 투기꾼은 귀빈 대접받는 현실. 이게 싫어합니다. 세금은 또 어떻고요? 법인 세워놓고 가족 명의로 분산해서 종부세 피하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까지 챙겨가는 꼼수 아주 예술입니다. 우리 국세청이 눈 불을 켜고 잡는다고요? 현실적으로 해외 자금 출처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정직하게 세금 내는 우리만 바보 되는 구조예요. 주거사다리요. 이미 끊어진 지 오래입니다. 외국인 투기 세력이 하방을 지지해주고 가격을 올려놓으니 빌라에서 아파트로,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가려는 서민들의 희망은 박살났습니다. 10만 호라는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10만 가구의 한국인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전 세계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서울은 수익률 좋은 맛집으로 통합니다. 한국은 규제가 허술해서 외국인이 돈 벌기 딱 좋다는 소문이 다 났어요. 우리가 우리 집값 걱정할 때 그들은 우리를 비웃으며 수익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양심이 있으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이거 우리끼리니까 하는 말인데 지금 집값 안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이 외국인 물량 때문이라는 분석도 많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매수 심리 위축돼서 안 살 때 이들이 밑에서 다 받아먹거든요. 그러니 가격이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시장 왜곡의 주범이죠. 상호주의 원칙, 그거 지키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땅을 사고 싶으면 우리 국민도 너희 나라 땅을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해라. 안 되면 세금이라도 50%씩 때려라. 이게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안 움직이죠? 누군가 이 뒷배를 봐주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이들의 배를 불려줘야 합니까? 우리가 낸 세금으로 만든 인프라, 우리가 닦아놓은 치안, 그 달콤한 열매만 외국인 투기꾼들이 쏙쏙 빼먹고 있습니다. 이건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10만 호는 20만 호, 50만 호가 될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 정도가 아니라 아예 판이 짜여진 사기극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어떤 단지의 외국인 비중이 높은지, 그들이 어떤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정부에게 강력한 규제를 요구해야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불편하셨습니까? 그럼 제대로 들으신 겁니다. 진실은 원래 불편한 법이니까요. 하지만 이 불편함을 외면하는 순간 당신의 집은 영원히 남의 것이 됩니다. 구독하고 지켜보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신 차립시다.